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건 한국 국채도 장난이 아니게 오르고 있는 시츄에이션의 절정. 며칠 전 한은에서도 한국 국채 궤적이 미국 국채를 그대로 따라가는 섀도우 체이서 같은 영향을 무진장하게 받고 있다고 촉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한국 국채 오늘 완전히 필을 제대로 받았네요. 10년물이 3.5% 정도. 그리고 나머지 중단기 국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국채 금리가 나라의 밸류업에 의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미국 국채 모션을 모방하는 것처럼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죄다 국채 쪽은 미국이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는 높은 금리 수준. 한국 국채도 서둘러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자본이 그쪽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완전 만유인력이 미국 쪽에서 발동이 되는 거라 그냥 그대로 자본이라는 돈은 미국 쪽으로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한국 국채도 미국 국채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런 예는 한국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변동 상관계수가 0.94% 정도로 치솟고 있다는 점. 그러니 당연히 국내로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그만큼 미국 국채 움직임에 민감하다는 건데, 이렇게 한국 국채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으면 그냥 한국 국채 금리 자체가 깡통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불쑥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은행채 금리가 들썩거리게 되고, 당연히 체감적으로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이 바로 주담대 금리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국채 금리가 뭐고 생소한 거 알 거 있나? 일단 대출 금리가 고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자극적인 요소가 된다는 건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매매하기 위해서 주담대 받은 사람들만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을 받은 금리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어서 이게 국채가 마냥 머나먼 당신이 아니란 얘기죠. 너무나 가까이에서 입냄새 풍기도록 쳐다보고 있는데 되게 부담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 한국은행이 별도의 통화정책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갈 수만 있다면, 이게 근데 지금 가능하겠어? 작년 초반이나 금리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엇갈린 행보로 갈 때는 약간의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과 중국, 유럽이 다 엎어져 있는데 절대로 한국은행은 이후로 금리 마이웨이 못 갑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가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통화정책, 그럴 때만 국채가 별도의 색깔을 가지고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오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미션이 임파서블이죠. 그러니 당연히 미국 국채가 오늘도 눈만 뜨면 얘는 그냥 새로운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국내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고 못 빼기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건데, 오늘 미국 국채는 10년물이 어마무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거의 금리가 4.7% 정도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나 4월 말 정도 되면 5% 정도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 금값이 무진장 오르는 안전자산 위주로 수요가 빠져나가는 분위기인데도 중동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와중에도 급격하게 미국 국채 금리가 빠질 거라는 예상을 제대로 비웃고 있죠. 그냥 벌겋게 얼큰하게 취한 채로 기분 좋게 펌프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는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겠다는 아쉬운 말 안 해도 되죠. 그냥 그렇게 미국 국채 쪽으로 모든 나라의 국채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는데, 그만큼 발등에 불이 붙었는데 자국 금융시장 금리 인하 꿈도 못 꾸는 거지. 미국 국채 오름세 근접한 국채금리 수준을 한국 국채 마냥 따라가야 하는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선 어떤 나라도 금융에서의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자신감이 뿜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미국 주담대 금리가 완전히 내리꽂히고 있다고, 곧 한국에도 부동산에 봄이 올 거라는 금리 전망을 내놓은 사람들 다 어디 가셨나? 출장들 가셨나?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 주담대 금리가 다시 7%대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죄다 금리를 인하 쪽으로 내리려는 궤적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팍팍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던 찰나 그냥 인플레 물가지수에 눌려서 아둥바둥 다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쪽으로 슬슬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 상당히 금리 인하 방향과는 다른 불량 스탠스를 취하니, 아니 다리 떨면 뭐 하지정맥 좋다고 하던데 이거 다 선입견이다, 선입견. 그만큼 미 연준이 스스로는 전혀 불량스럽지 않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는 그대로 물가지수에 따라가는 스탠스를 취할 뿐이라고 하지만, 정작 주택시장에서 개박살이 나는 건 집을 사려 했던 수요라는 사실, 그리고 이미 이런 저금리의 모기지를 변동금리로 받았던 사람들 뭐 완전히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 되는 거죠. 미국 모기지 은행연합이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7.01%까지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데, 뭐 주택시장 난리가 났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한 방이 그냥 제대로 먹히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주택시장도 난항에 빠지게 되고, 이미 고금리에 완벽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들 얘기하지만, 대체로 이런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수요가 15% 정도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은 그대로 미국 부동산 분위기 흡수하는 곳이기도 하고, 초반에 언급해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 국채와의 동조화 현상, 그냥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지 한국은 미국 시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부동산 분위기 전이가 될 거고, 주담대 금리 역시도 지금 변동금리는 미국과 별 차이도 없죠. 상단이 6% 넘어서고 있는데, 주담대 금리 하단까지도 뭐 7%까지 가지 말란 뭐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 진행해온 상생금융이라는 말은 뭐 이미 까마귀 고기를 해잡수신 거고, 그냥 수육으로 해드시든 아니면 백숙으로 해드시든 그냥 그렇게 기억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 대환대출 나오면서 정책적인 금리 조정은 이미 삭제가 된 거고, 시장 논리대로 누가 더 싼 금리를 제공을 하느냐에 눈이 뒤집혀 있었는데, 결국 금리 전쟁은 이제 다 끝나고 있습니다. 고객들 초반에 잡을 거 은행들 다 잡아버렸고, 이로 인해서 인터넷 뱅크가 이번에 대환대출 통해서 몸집을 거의 뭐 천문학적으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90조 수준. 인뱅 3사가 이 정도 규모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엄청나게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한 거고, 결국 이렇게 잡아둔 고객들의 금리는 이제 앞으로 미국발 후폭풍에 따라서 정말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고금리의 자린고비 같은, 이 자린고비는 고등어 천장에 달아놓고 밥만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금리 자린고비는 그렇게 대출 수요들 매달아 놓고 어떻게 금리를 쪼려야 하나. 금리 대변동의 시기에 인뱅이나 시중은행이나 플랜 B로 들어가는 시점이 확실히 온 겁니다. 게다가 지금 시중은행은 홍콩 ELS에 물려 있어서 사면 초과죠. 대부분 피해를 본 고객 입장에서는 뭐 전액 돌려달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 당연한 요구죠. 자기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이게 그냥 예금 성격인 줄 알았고, 이자가 꽤 짭짤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투자래. 투자인 거 잘 모르고 돈을 넣으신 어르신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 당장 자기 돈 반토막이 나서 돌아오는데 눈이 제대로 뒤집히는 거지. 국민은행이 최다 판매사에서 배상 절차를 개시를 했는데 과연 얼마 정도의 파일을 가지고 배상이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고객들의 기대만큼은 아니지 않나. 은행도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 당장 배상 비율이 30-40% 수준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거의 바닥에 뭐 드러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 수수료, 마진 다 챙겨놓고 배상 절차에 들어가면 막상 뭐 절반도 안 되는 배상에 들어가는 비율을 책정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은행 입장에서도 뭐 100%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돈을 넣은 사람들은 뭐 100% 전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고, 서로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 넣은 사람이 1억 3천 정도 손해봤다면 배상액은 4천만 원 정도.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건데, 배상액은 체감적으로 너무 적은 거고, 금감원에서도 실질적인 배상 비율은 50% 선으로 정했는데 현장은행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 뭐 돈 앞에 누가 장사가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수밖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중은행, 인뱅, 죄다 주담대 금리 지금 슬슬 올리고 있죠. 지금 은행권에서도 톡 까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대 시중은행 금리가 고정형 상단 5.8%. 일단 하단은 지워버려야 돼요. 이건 거의 뭐 특례 금리이기 때문에 현실성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 상단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는 6.8%. 이거 뭐 미국 모기지 금리하고 비슷해지는데? 그러니까 한국 모기지도 미국과 뚜렷한 동조 현상으로 가는 거라니까. 그리고 시중은행 관계자들 더 이상 금리나 손살에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작년 주담대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를 때처럼 10%까지 주담대 금리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 많다라는 얘기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주담대가 8% 선까지 갔었고 이제 10% 선을 넘을까 말까 시기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리 상황은 당시 상황보다 더 안 좋아. 워낙 미국 쪽 금리 상황 견조하고 주변 지정학적인 리스크 더불어서 경제 지표 중에 인플레 지표가 제일 안 잡히고 있는 건데 모든 경제 지표가 급등이라는 이 뛰어오르는 말 위에 올라탄 건데 카우보이도 울고 갈 로데오 경기가 될 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은행권에서도 뭐 주담대 장담 못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 쪽 작은 풀이 그냥 수위가 넘쳐서 철철철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집값 띄우려는 신고가, 상승가, 반등가 죄다 신기루. 경제적인 원리를 따져보더라도 돈이 흐르지 않는 부동산은 절대 황금성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화가 어려워요. 그야말로 부동산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은 오늘처럼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면서 낡게 되고 감가는 자동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가치 하락이 되는 건데 물론 땅값은 유지되기도 하지만 핵심 입지 아니고서요. 나대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돈이 돌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 시장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기가 얼마나 버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자체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치고 올라갔던 집값을 정상적으로 좀 식혀놓을 수 있는 궤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생태계 원리에 의해서 이건 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걸 한순으로 하늘 가린다고 막고 앉아있는 호가 뻗팅기기도 애절하게 느껴지면 하죠. 그러니 먼저 뭐 강남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 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특히 강남 3구 20% 증가 추세, 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 높고요. 매수 매도인 힘겨루기가 1년째 뭐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매도세는 뭐 힘쓸 힘도 다 빠져 있잖아. 도대체 사줄 사람이 없는데 수요가 다 빠진 상황에서 그냥 오징어 널어놓은 심정인데 앞으로 항복 매도 가격 많이 등장할 겁니다. 빨리 팔고 빠지자는 분위기. 지금 상급지 다주택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느끼고 있는 다급함. 결국 하나로 통합하자 똘똘한 한 채로 교집합 해체 모여. 이런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강남부터 다시 한번 전세부터 매매 하락 추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강남권 다시 한번 하락 시계추 띵하게 받칠 거고 강남 쪽으로 갔던 게 다시 비강남권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 그냥 가만히 지켜봐도 맑은 물에 고기가 다니는 것 보일 정도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선명하게 눈앞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승기를 가져다줄 절대적인 지금의 추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국채 동조화는 뭐 지금 한국 주담대 금리를 더욱 압박을 할 거고 주담대 10%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라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이미 변동금리는 뭐 7%에 근접하고 있는데 결국 고금리 압력은 더욱 상반기 한 차례 더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한 대출은 고금리 맷돌에 스스로를 갈아넣게 되는 패착. 기다리면서 시기를 저울질하면 반드시 좋은 기회 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과 뻔뻔한 목격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